네,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 보십시오. 이게 정말 좋은 가을 날씨 아닙니까? 아침에도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한낮에도 좀 덥다가도 바람만 싹 불어주면 맞아, 참 가을이었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가을을 맞이해서 소감낚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꿀팁베스가 베스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입문자 레벨에서 이 소감낚시 뭔가 밑걸림도 좀 두렵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안 무는 것 같고, 나는 웜으로밖에 못 잡아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입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준비해 봤고요. 또 너무 입문자분들만 챙겨드리면 안 되니까, 몇 년씩 또 우리 꿀팁베스 보신 분들 중에 그래? 저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거를 조금 바꾸면 좀 더 쉽게 낚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쏘감 낚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진짜 인터넷에 별의별 질문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쏘감은 무엇인가? 쏘감은요, 쏘고 감는다라는 말의 이게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져서 감는 형태의 모든 낚시를 다 일컫는 거죠. 이 쏘감 낚시가 왜 가을인가? 왜 가을은 쏘감 낚시인가? 쏘감 낚시의 대표적인 루어들은 스피너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 저크 베이트, 웜도 리트리브 타입으로 하면은 당연히 쏘감 낚시고, 타버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틱 베이트, 물 위에서 킬킬킬 하는 크롤러, 각종 별의별 루어들이 다 있어요. 던져서 천천히 감는 형태의 루어들 모두 다 이야기를 하죠. 이 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몇 루어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략 수심에 한계가 있어요. 좀 얕은 수심에서 주로 운용이 됩니다. 한 1, 2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고기가 루어를 발견하고 쭉 올라와서 공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수심에 있는 고기들까지는 약간 공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가을에는 고기들이 좀 얕은 수심에 있나? 네, 맞습니다. 여름에 비해 표충수가 수온이 좀 떨어지면서, 여름에는 표층이 한 30도쯤 되거든요. 그런데 한 25도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얕은 곳도 좀 살기 좋은 형태가 일시적으로 돼요. 베스가 20에서 25도 정도, 구간을 줄여보면 22도에서 24도 전후가 가장 살기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온으로 뭔가 이 표충 수온이 맞춰진다는 거죠. 얕은 곳이 베스가 살기 좋은 수온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들도 얕은 곳에 상당한 개체수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여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수심에서 효율적인 루어들, 던지고 감는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던지고 감는 크랭크 베이트라든지, 던지고 감는 저크 베이트 같은 그런 루어들이 확률이 좋아진다, 쉽게 낚인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을은 쏘감 낚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여건이 얕은 곳이 좋아지고, 얕은 곳에서의 효율적인 낚시들이 조금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쏘감 낚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루어들이 있죠. 크랭크 베이트도 있고 스피너 베이트도 있고, 그런 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입문자를 위한 쏘감 낚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루어는 바로 이 스피너 베이트예요. 왜 스피너 베이트로 할까요? 스피너 베이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피너 베이트하고 비슷한 조건을 갖고 비슷한 운용 방법을 가진 루어가 몇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메탈 바이브가 그렇죠. 메탈 바이브하고 스피너 베이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쇠로 만들어져서 가라앉는 거죠. 캐스팅을 했을 때 물속에서 가라앉는 형태의 루어들은 운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 비슷해요. 멀리 던져서 어느 정도 적당히 가라앉힌 다음에 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물음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뭐가 적당히일까? 얼만큼이 적당히일까인데, 웜낚시를 오래 하시거나 입문자분들이 이 적당히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캐스팅하고 바닥을 찍고 당긴다. 그러면 바닥에 찍고 하고 걸린다라는 거죠.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늘도 있고, 아무리 뭔가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헤쳐나올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 찍어서 바닥으로 슬슬 끌면 걸려요. 바늘 포인트도 안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메탈 바이브가 됐던 이런 스피너 베이트가 됐던, 저는 너무 바닥을 찍은 다음에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하는 걸 그렇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캐스팅을 한 다음에 착수 후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감아보세요. 그리고 착수 후에 하나 둘 하고 감아보고, 착수 후에 5가지 센 다음에 감아보고, 착수 후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깊게 가다 보면 착수 후에 열을 셌더니 라인이 턱 멈춰. 그럼 바닥에 단 거죠?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만 세야 되는구나. 여기는 10 정도 세면 되고, 저기는 한 7, 저기는 한 5, 저기는 상대적으로 얕고 여기는 좀 더 깊구나. 지형도 파악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바닥에 닿지도 않고
바닥에 있는 고기들을 어떤 식으로 고기를 갖고 오나요? 베스는 일단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떠서 사는 고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있을 때에도 뭐 완전 바닥에 탁 붙어 있거나 우럭이나 광어 같은, 락피시나 완전 바닥에 사는 광어 같은 물고기들이 그런 거고, 베스는 기본적으로 떠서 사는 물고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럼 바닥에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스가 눈이 위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밑으로 지나가는 것보단 내 위로 지나가는 거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띄워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있을 때 그 옆으로 던지셔서 많이 잡으시던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나무 쪽에 완전히 붙이거나 장애물에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여서 감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붙이면요, 베스 입장에서 너무 시야가 제한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 속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해서 약간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내가 숨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잘 못 느낄 거 아니에요. 나를 잘 못 느끼게 숨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앞으로 슝 하고 지나가. 그러면 베스가 루어를 보는 시간이 되게 짧다라는 거죠. 딴짓이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멀리 지나가요. 시야가 가까운 곳은 좁더라도,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가까운 곳은 좁더라도 먼 곳은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뭐지? 하고 가다가 이렇게 똑바로 지나가는 게 있으면 따라가는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지 따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기가 루어에 반응을 시작했으니까 물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필을 위해서라도 너무 바짝 붙이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나 뭐 이런 나무가 물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상 한 2에서 3m 정도 옆으로 떨어뜨려서 감았을 때 제일 잘 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럭처 붙이려고 하지 말고 나무가 됐든 장애물이 뭐 종류가 됐든 웜이라면 바짝 붙여서 하지만, 이 루어는 루어 자체 갖고 있는 진동과 소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루어 자체의 힘을 믿고 루어가 고기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하는 낚시니까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오래 보여주기 위해 조금 멀리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짝 붙여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중급자, 고급자들한테 맡겨두자고요. 아시겠죠? 꿀팁 베스가 준비한 두 번째 가을철 소금 루어, 바로 이 크랭크베이트입니다. 크랭크베이트, 너무 귀엽게 생겼죠? 요거 크랭크베이트 이렇게 짤딱막한 길이에 안에 막 레틀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낚시방에 간다든지 인터넷 쇼핑 딱 할 때 이게 그렇게 잘 문다며 하면서 딱 몇 개 보다 보면 너무나 귀엽게 생겨서 참지 못하고 장바구니에 담거나 확 손이 가가지고 짚어서 계산대까지도 잘 오고 태클박스까지는 잘 가죠. 그런데 얘가 사실 등판은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밑걸림에 대한 두려움, 이 트래블 달린 친구들은 그냥 던지기만 해도 캐스팅만 조금 못해도 그냥 옆에 풀에도 걸려 먹는데, 얘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바닥에 턱 걸리면 너무 쉽게 해먹는단 말이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쓰기 전에 아니야 그냥 웜이나 던지지 뭐 하고 맨날 이렇게 갖고만 가는 루어의 대명사가 크랭크베이트인데, 이 크랭크베이트 뭐 저희가 영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안 걸리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운용 방법은 여기쯤에서 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던져서 로드를 이렇게 낮추고 천천히 감아주는 거죠. 이러다 보면 바닥에 턱 닿으면서 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었어.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기가 쉽게 나오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랭크베이트로 낚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물 거다라고 생각되는 지역보다 조금 더 멀리 던지세요. 좀 더 멀리 던져서 로드를 낮추고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감아주면 됩니다. 그때 선택해야 되는 게 크랭크베이트의 일단 첫 번째 립 길이에요. 립 길이. 이 립이 되게 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짤딱막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뭐 립의 길이에 따라 자맹 수심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립이 이렇게 한 1, 2cm 밖에 안 되면 얘를 쉘로 크랑크라고 하는구나, 얘는 깊게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자맹 수심이 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1.8에서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1.8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가 쉘로 크랭크베이트다 라고 생각하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도 운영하면 잘 안 걸리나요? 예, 상대적으로 덜 걸려요. 왜냐면 자맹 수심이 덜 되니까 바닥을 찍을 일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낚시 가는 데는요 더 얕아가지고 그런 데에서 낚시하면 그냥 바닥 바로 걸릴 텐데요, 1.5m 밖에 없는데 1.8m 들어가면 당연히 바닥에 걸리는 게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럴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캐스팅을 해서 저기쯤에서 히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데보다
조금 더 캐스팅을 해서 로드를 이렇게 제가 아까 밑으로 하고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밑으로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면 로드를 드세요. 들면 아까 닿았던, 분명히 텅텅텅텅 하고 닿았던 그곳이 닿지 않는 기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들고 하는데도 텅텅텅텅 닿잖아요. 그럼 멈추세요. 모든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크랭크베이트들은 빨리 떠오르는 상태로 부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닿는다는 느낌이 들면 계속 감지 마시고 띄우세요. 잠깐 멈추면 생각보다 빨리 뜹니다. 아시겠죠?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굳이 막 땅땅땅땅땅 부딪히면서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보다 좀 떠서 이렇게 쓱 오면 장애물에 붙어있던 그 친구들이 쟤는 뭐야 하고 와서 딱 문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쉽게 낚는 거 보셨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바닥에 붙이지 말고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이 들면 리트리브를 잠시 멈추고, 바닥에 그래도 닿는다는 느낌이 들면 로드를 살짝 들고,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밑걸림 없이 손쉽게 멀리 던져서 감는 것만으로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크랭크베이트입니다. 립은 짧은 거. 꿀팁 베이스에서 준비한 세 번째 쏘감 루어는 바로 이 저크베이트입니다. 서스펜딩 미노우들도 있고 뭐 플로팅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미노우가 있지만, 이렇게 길쭉해갖고 이렇게 트래블룩이 달려있는 이런 저크베이트, 우리가 미노우라고 하죠. 미노우야말로 멀리 던지고 슬슬 감아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쏘감 루어의 삼신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 뭐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쏘감은 멀리 던져서 감는 거라고 그랬죠. 저기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던져서 그 다음에 착수시키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감아주는 거예요. 천천히 감아주고, 감아주다가 슬쩍 한번 멈춰주고, 감아주다가 슬쩍 한번 멈춰주고, 감아주다가 더덕 하고 입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저크베이트입니다. 아니 형근이 형,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거 하면은 막 침이 다 튀네요. 막 해야 돼, 그래야 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물죠. 무는데 그렇게 해서 입질을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멀리 던져서 천천히 감아주고 그리고 멈추고, 이런 스탑앤고, 이걸 스탑앤고라고 하거든요. 섰다가 간다. 그래서 이런 스탑앤고만으로도 충분히 입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요, 베스가. 그래서 따라오다가 이거 멈춰. 그러면 뭐지? 톡 건드렸다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낚시를 해도 충분히 입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기를 바라지 말고 화려한 테크닉을 하기보다는 입문자라면 캐스팅을 해서 천천히 감는 것만으로도 이런 저크베이트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을은 그만큼 얕은 곳에 고기가 많고 이런 루어가 효과적인 계절이에요. 아시겠죠? 완전 봄이라면, 저수온의 추운 계절이라면 저크베이트가 1황, 1강, 그게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1약, 중도 아니에요, 1약 크랭크베이트. 근데 가을엔 조금 다릅니다. 가을에는 크랭크베이트와 스피너베이트가 2강, 그리고 저크베이트는 한 1중 정도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봄에는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저 드는 생각인데, 좀 깊은 곳에서도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루어 두 가지와 다르게. 그래서 딱 섰을 때 깊은 수심에 있는 고기들도 끌어올리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 루어입니다. 스피너베이트도 그렇고 크랭크베이트도 깊은 수심에 있는 루어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루어지만, 얘는 올라갈까 말까 하는 애들마저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그 소각 루어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스트럭처에서 고기를 끌어당겨서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봄에는 이 친구가 1황, 가을에는 스베랑 크랭크가 1강쯤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쏘감의 삼신기, 그 스피너베이트와 크랭크베이트, 저크베이트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꿀팁 베이스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반복됐던 부분들이라 다들 맞아, 저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얘기 하려고 했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가 이번에 스피너베이트로 고기를 낚아보고 싶어서 하는데 릴로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장비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입문자라면 로드는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정도 로드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크베이트 달려있는 건 66 미디엄 이고, 크랭크베이트 달려있는 건 65M 플러스, 그리고 이 스피너베이트 달려있는 건 610 미디엄 헤비거든요.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정도의 로드라면 뭔가 이런 휨새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막 해봐갖고 되게 재밌어,
그럼 뭐 전용 로드 사는 것도 좋지만 웜낚시 하던 로드 그대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정도로 시작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루어들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쉽게 캐스팅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릴인데, 릴 몇 점대 써야 되나요? 뭐는 몇 점대 써야 되고 뭐는 몇 점대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데, 아니요. 입문자 레벨이라면 굳이 그렇게 다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6점대 범용 릴, 6점대 범용 릴로 하시면 돼요.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질리언의 경우에는 이거 6점대죠. 얘도 6점대고 요 릴도 지금 6점대고요. 얘는 4.9대 1이거든요. 얘만 사실 소감 거의 전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웜낚시에 평범하게 제가 쓰는 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범용성 좋은 6점대 릴이 있다면 그냥 그걸 하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살 때 7점대, 8점대 사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멀리 던져서 남들은 천천히 감을 때 나는 아주 천천히 감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르지만 않으면 되니까 정말 천천히 감는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되고, 편하게 하시려면 6점대다. 근데 제가 나는 좀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저크 베이스는 6점대를 유지하시는 게 아마 더 많이 낚시를 하셔도 더 고기어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6점대보다 밑으로 내려오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스피너 베이트나 크랭크 베이트는 좀 기어비가 5점대까지, 그러니까 저기어비로 내려오면 좀 편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라인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비거리와 슬림, 이 두 가지에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멀리 캐스팅 할 때는 당연히 라인이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12파운드에서 14파운드 여기 사이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데, 저크 베이스는 12파운드 밑으로 쓰고요. 나머지 크랭크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스는 조금 더 굵은 14파운드 밑으로 사용을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16파운드나 20파운드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왜 그렇게 쓰느냐, 크랭크 베이트하고 스피너 베이트이 조금 더 터프한 환경, 그러니까 바위라든지 뭔가 긁히거나 쓸리는 조건이 더 충분히 있을 만한데 쓰고요. 그리고 저크 베이트는 조금 스트럭처에서 멀리 띄워놓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스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서 입질을 받아낼 수 있어서 좀 가늘게 쓰고, 그리고 크랭크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는 조금 더 터프한 환경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쓸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발 앞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급작스러운 강한 입질에 그냥 뚝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굵게, 그래서 12에서 14, 그리고 비거리와 긁힘,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는 방식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수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크랭크 베이트로도 고기를 좀 제법 낚아봤고 스피너 베이트로도 낚아봤고 스스로 뭔가 깨우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딱 낚을 수 있다, 이런 방법들도 좀 깨우치신 분들이 뭔가 내가 이거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드예요. 로드. 정말 하고 싶어진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용 로드를 구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시냐면, ATG에 문의가 많이 오세요. 제가 이거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뭐 알아보셨어 하면 이제 나오는 로드들이 있어요. 일명 명기라고 하는 로드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사용자한테 맞는 로드를 좀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긴 로드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7피트짜리 혹은 7피트보다 더 이상으로 긴 로드들을 스피너 베이시든 크랭크 베이시든 저크 베이시든 써야 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루어들, 그리고 다른 던지고 감는 루어들의 기본이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 캐스팅을 해서 입질을 받을 만한 곳보단 더 던져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긴 로드들을 염두에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긴 로드가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처럼 이렇게 뒤에가 탁 트여 있고 뭐 혹은 배를 타고 있거나 하면 멀리 던지는데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스윙에. 그래서 긴 로드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짧은 로드가 훨씬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워킹 낚시에서 주변에 장애물이 많거나 뭐 위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거나 옆에 뭐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생각보다 긴 로드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로드를 사용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짧은 로드가 이렇게 언더로 혹은 사이드로, 고수들은 얕은 공간에서 착수음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착수음을 줄이는 캐스팅을 할 때 옆으로 로드가 이렇게 눕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용이 훨씬 더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레지 디자인 들어왔을 때 계약하고서 레지 디자인의 스피너 베이트 로드들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6.5피트의 미디엄 플러스를 해서
씨, 이렇게 짧은 거로 던져도 되나 했는데 워킹레드 써보니까 확실히 더 짧은 로드들이 착수음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정교한 캐스팅을 해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로드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뭐 그렇게 길 필요 없다, 7피트 오버로 길 필요 없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캐스팅을 하거나 챔질을 할 때 버트가 좀 단단한 로드들, 그러니까 버트가 단단한 로드는요 어떻게 되냐면, 로드의 블랭크가 밑이 가늘고 위에가 가는 로드보다는 밑이 조금 두껍고 위에가 가는 로드가, 로드는 사실 원뿔이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로드보다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금 더 앞부분만 이렇게 먹고 챔질할 때 버텨주는 힘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바늘 거리가 훨씬 잘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던지고 감는 로어들, 대부분 스피너베이트를 제외하고는 다 트래블룩이 달려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챔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챔질이 잘 되는 이런 로드의 경사각이 충분한 그런 로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로드가 긴 거보단 짧은 게 더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이걸 다 알아요. 누군가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저 말고 누군가를 보고 계신 이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내가 그거 다 아는데 그럼 좀 다른 거 없냐? 좀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 나는 이 세 가지 루어로도 다 낚아봤고 내 나름대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어떤 또 신비한 테크닉도 나름 있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착수음을 줄이는 캐스팅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게 착수음을 줄여야 이 소감 낚시에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 이 소감 낚시가 잘 되는 조건이 고기가 얕은 수심에 있거나 얕은 수심에서 충분히 반응해 줄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풍덩풍덩 던지면 얕은 수심에 있기 때문에 고기가 상당히 경계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뱃살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 위로 뭐가 퍽 떨어져. 그러면 가마우지가 이렇게 퐁당 해갖고 지금까지 자기를 공격했던 이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풍덩풍덩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밀어 던지고, 그리고 착수 전에 서밍을 하면 루어가 풍덩풍덩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캐스팅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탄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이렇게 내리 꽂잖아요, 루어가. 그러면 저렇게밖에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사이드로 던지시거나, 그리고 착수 직전에 서밍을 해서 루어가 탁 떨어지는 타이밍을, 소리를 줄여주시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2024년 가을을 맞이해서 소감낚시 입문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감낚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멀리 던져서 슬슬 감는 것만으로도 입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형 아무리 이걸 해봐도 좀 안 무는 것 같아, 왜 난 이거 안 물까? 라고 하시는 분들, 조건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조건이 딱 맞으면 정말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베스가 내 루어를 쫓아 나와서 내 루어에 이끌려서 내 루어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를 계속 하고 있거나 그런 행동들을 해왔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베이트 피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얕은 곳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얕은 곳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 형성됐다면 분명 베이트 피쉬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너무 맑지 않은 물색이에요. 너무 맑은 물색에서는 따라붙기에는 조금 겁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얕은 곳에서 다 드러나니까 너무 맑은 물색은 조금 피하시고요. 세 번째는 바로 살짝 부는 바람입니다. 강하게 부는 바람도 좋지만 어느 정도 살짝만 바람이 불어줘도 바람 때문에 잔물결로 표층이 착 깨지면 아무래도 베스도 완전 장판인 것보다 조금은 방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를 내 소감 루어에 반응하게 하려면 그 정도의 조건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다른 낚시가 잘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보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원무로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 라고 할 때 소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면요. 그리고 몇 마리 잡았더니 너무 식상한데? 라고 할 때 소감을 시도하셔서 이번 가을에는 꼭 크랭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저크베이트에 멋진 입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